자, 오늘은 이제 법규명령의 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법규명령, 앞에서 배웠죠, 그죠? 법규명령.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법규명령. 그래서 법규명령 안에는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법률은 이제 법률이라는 게 의회에서 하는 의회 입법이잖아요. 의회 입법에 반대되는 말로, 대립되는 말로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입법이죠. 법규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령. 우리가 이걸 이제 대통령령을 법률이 있고, 예를 들면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부령은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을 것은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바로 법규명령이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 행정 내부에 적용되는 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에는 훈령, 예규 또는 고시, 그다음에 일일명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일일명령. 자, 그러면 그런데 법규명령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서 명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조례도 법규명령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규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의 근거를 151페이지 보면 법규명령의 근거에 대해서 보면 번호가 4번인가? 근거. 1. 헌법상 근거.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76조에 제76조에 뭐가 나와요? 제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이거 법규명령이라 해서 긴급명령은 교전사태, 전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제로 한 긴급 명령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규명령에 대통령령 부령의 그 근거는 헌법 75조에 두고 있어요. 헌법 75조를 보면 헌법 75조를 보면 75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잘 보면 대통령령에 대한 근거죠. 대통령령이죠. 대통령은 언제 정한다? 법률 밑에 시행령이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뭐라고? 위임받은 사항.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바로 법규명령 중에 뭐라고요? 이게 위임명령이에요. 위임명령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안에, 시행령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집행명령이라는 거예요. 집행명. 헌법 제75조에
집행명령이에요. 집행명령. 집행명령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헌법 95조에 보면 뭐가 없냐면 총리령과 부령이 나온다. 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근거가 나온다 그랬어요. 헌법 95조에. 총리령은 어디서 발동한다 그랬어요. 이건 장관, 각 부처, 행정자치부, 교육부고, 총리는 총리 직속 기관이 법제처, 그 다음에 뭐요, 국가보훈처, 보훈처, 좀 몇 개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처 수준의 부령, 처는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령 제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제정을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안전처요, 처. 따라서 이는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총리령으로 식품의약품 시행령은 국무총리령으로 발동이 돼요. 자, 부령 헌법 95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총리 부령은 각부 장관이 정하죠. 또는 각부 장관은 16개 부처 장관을 말해요.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해가지고 각부의 장이 장관이에요.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뭐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법률 이건 부령이나 대통령령 밑에 총리령이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으로 요하는 이제 총리령도 대통령령 총리령도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각 부처의 장관이니까 장관 체제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4개 빼고 다 이제 각 부처 16개 부처 안에요.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이렇게 나가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령을 이야기하는 부령. 장관이 정하는 부령, 각부의 장관이 정하는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이 있거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위임. 이게 위임명령이에요.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직권으로 발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집행명령이죠. 헌법 95조에. 그래서 현재는 헌법상 이렇게 보게 그렇지? 헌법 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재정경제 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근거가 되고 헌법 75조에는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고 위임명령,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나눠줘요. 집행명령.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생법이다. 그러면 거기 안에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응? 자,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법규명령, 위임명령하고 그 집행명령이 법규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규명령이니까 법규명령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뭐라고? 형식은 예시적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이런 말은 여기 보면 법률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근데 일반적으로 체제가 법률 보세요. 법률. 그다음에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그다음에 법률 시행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판례, 한 장 넘어서 그 판례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체계잖아요? 이게 체계인데,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을 하죠. 예를 들면,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의회가 국회죠. 국회에서 제정하고, 이거는 누가 제정해요? 대통령이 제정하죠. 대통령이 제정하는데 이 발의를 다 각 부처에서 하게 돼요. 각 부처에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법률 시행규칙은 각 부의 이걸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인데 각부 장관이 정하죠. 그래서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의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제정돼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 시행령에서는 또 건축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게 이게 입법 체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이 헌법이 인정하고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법률에서 법률 시행령이나 법률 시행규칙에 그 위임을 하지 않고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규범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행정규칙 안에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면 고시를 정한다는 거예요. 고시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꼭 이런 형식이 아니고 고시를 위임해서 정할 수 있다 그 말. 행정규칙으로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지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입법 형식. 우리가 여기 보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입법 형식. 헌법에서 이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명령을 제정하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서 집행명령을 제정하는 것을 어디 나오냐면 헌법에 나와요. 헌법에서 이 위임명령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임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도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법률에 두어도 가능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원 규칙이에요. 감사원 규칙.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법에 근거해 갖고 이것에 감사원법에 근거해 갖고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규칙이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 규칙이 제정되는데 감사원 규칙은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과연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위임받은 사항, 위임명령이 헌법 근거에서 위임명령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법률이라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 규칙을 제정하도록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에요. 감사원법 52조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기율, 감사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원 규칙 제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학설로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 법률에 의해서 법규 명령을 원래 헌법상 근거해서 위임 명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위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원 규칙 제정권이 허용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수설은 인정한다. 다수설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이건 이제 행정규칙. 자, 이거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장으로 별도의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 명령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법규명령. 법규적 성질을 가지 않는 것은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행정규칙. 자, 행정규칙 안에는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그래서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규명령은 법규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명령 안에는 대통령령부터 대통령령, 부령, 조례, 총리령도 있죠. 총리령, 규칙 뭐 해가지고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이 다 법규명령이 들어가죠. 그러면 행정규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 규범을 정하는 건데 행정규칙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데 이건 이제 위임명령, 집행명령 다 공부하고 그 사업적 통제를 공부하고 마지막 편에 나와요. 우리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 행정입법 마지막 편에 상세하게 그 부분에 논의를 해요. 자, 좀 지우고 이제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한계를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드냐? 법제처의 법제관이 된 기분,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요. 법제처에 근무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의 한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주로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의 입장, 법관의 입장에서 보긴 하겠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내가 법을 평생교육법이고 그 전체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을 해보면서 이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법률을 제정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법제처에 가면 법제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한 500페이지 되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참조하면서 항상 수정도 하고, 물론 법제처 심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꾸 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손을 봐주긴 하는데, 각 부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건 사무관이 넘어야 되니까 뭐 법 제정까지는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이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판례가 있고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죠, 그죠?
명령과 집행 명령의 근거와 한계.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152페이지예요. 먼저 이제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해서. 자, 대부분 이제 위임명령은 아까 이제 위임명령이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재정경제명령. 이것은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발동하는데 이건 헌법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입법이라는 것이 아까 헌법 우리가 근거가 되는 헌법 75조에 대해서 대통령령, 헌법 95조에서 장관 부령에 대한 근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법규명령의 근거는 법규명령은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령은 항상 근거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법률에 있어야 된다는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서 근거가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부령은 대통령령에 아니면 법률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특히 무엇에 대해서? 위임명령에 대해서.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위임을 받아서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예를 들면 불령인 경우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그 제정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위임이 필요하다. 위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위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근거는 자, 거기 보면 위임명령의 근거 보면 위임명령의 위임명령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위임명령의 근거는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숙권, 범위를 정한 숙권이라는 건 이 줄숫자, 준다, 줄수, 준다. 뭘 진짜 권한을 준다. 무슨 권한을? 명령 제정 권한을 주는 거가 다 숙권이라는 말을 써요. 숙권. 범위를 정한 숙권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특히 법률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건축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있는 게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하든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공시를 정하든 또 부령으로 정하게 하든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를 보면 모법에 직접 이제 판례를 보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 그러면 지금 원칙대로 말하면 대통령령이나 부령, 법규명령을 제정할 근거가 없죠.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상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근거가 없으면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판례를 보면 이 국가직 시험 작년에 시험에 났지만은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하여 조항 전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에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보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옛날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몇 조예요? 제 96조 제2항 제 96조 제2항 2항에 뭐라 하냐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은 어떤 때 하느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6년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지?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 자격,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자,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뒀어. 그런데 초등학교 학력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하는 것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6년을 다니니까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러거나 초등학교 졸업 안 했으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그래서 중학교 입학 이렇게만 법의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고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이 정한다 해갖고 이거에 따라 그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강의 중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대한 것은 지방교육 단체장은 누구예요? 교육감이 정한다. 따라서 중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대한 규칙을 이리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있죠. 대전시에서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을 제정했어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을 제정했다고. 그래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거는 어떤 사람이 9세야. 나이가 9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9세가 검정고시를 보려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려고 원서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검정고시 원서를 냈더니 교육감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최소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려면 만 12세가 넘어야 된다. 12세 이상이 돼야 20세 대상이 돼야 중학교 입학 자격이라는 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초등교육법 시행령 96조 2항에는 그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이 검정고시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는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일반적으로 만 12세에 준하죠, 그죠? 12세, 11세도 될 수 있겠지만 만 12세가 준한다고.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왜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냐, 만 12세는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들어가도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만 11세 되거나 하루에 일찍 들어가도. 그래서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이거에 나이가 안 돼 있지만 대전시 중학교 입학자기 검정고시 중에 중학교 입학자기 검정고시를 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만 12세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녀가 9세인데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 12세로 됐다. 그래서 12세로 왜 됐냐, 무슨 근거도 없는데 12세로 만들었느냐, 이거 위헌 아니냐. 그래서 이거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위임명령의 근거가 위에 법 12세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12세로 제한하냐. 그래서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판사들이 다 모여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졸업한 자는 대부분 만 12세가 되는데 이거와 똑같이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서 하려면 중학교 입학자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12세로 이상으로 제한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 국가직에서 나왔죠.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12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학교 입학자의 검정고시 규칙에 내용이 모법을 해석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자는 주로 만 12세 이상이 돼. 따라 해석상 이거에 맞으니까 이거에 준해서 정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효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때는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2021년에 국가직 9급에 났던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하나하나씩 그 내용을 뜯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판례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판례를 읽어오면은, 판례를 공부를 하면은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속도를 천천히 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우리 판례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고요. 혼자 공부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실마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니까. 상위 법령의 이임 없이 규정, 그 다음 판례 153페이지, 페이지 153페이지. 상위 법령의 이임 없이 규정한 법규 명령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은 행정 내부의 재량 유치수 효력이 있다. 법규 명령 자체가 모두가 무효가 아니라 위임의 근거가 상위 법령의 이임 없이 규정한 법규 명령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것은 무효는 아니고 그렇게 제정을 해도 행정 내부에는 효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다음 조항이요. 일반적으로 무효죠. 그 조항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항이. 여기 보면 그 판례 보면 구노동조합법 시행규칙, 구라는 말은 그 판결을 할 때 그 전에 그 법을 가지고 판례를 했을 때 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의 규칙 제2조 4호에 뭐라고 나오냐면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 첨부하여 설립신고서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가 뭐를 했냐면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에 관한 설립신고
노동조합이 2인 이상의 사업장. 그래서 요거는 요런 설립신고도 첨부 서류를 규정한 요 조항은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죠. 노동조합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니까 이용에 근거를 하거나 노동조합법에서 직접 근거를 하나 이 근거가 없이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첨부 서류가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명령으로서 무효다.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요 조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요 조항이 법규명령 효력 없다. 이유는 뭐냐면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4호의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나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명령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령 뭐예요? 시행령 몇 조라는 거예요? 제9조 5항에 제5항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시행령 9조 5항 찾아오면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로 하는 건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에 평가가 있어요. 평가 가격 평가가 있어요. 가격 평가. 이 개발 이익을 하려면 가격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 평가를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개발 착수 시점에 1월 1일 개발 착수 시점의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 착수 시점에 해당 연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논이야 이게 논. 이거 논이야. 논이야. 이 논을 갖다 택지로 변경해서 택지로 변경하고 논이면 얼마 안 해요. 논이면 평당 100만 원이라 그러면 평당 5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논이면 택지로 개발하면 벌써 500만 원이 되니까 한 10배는 뛰잖아요. 10배쯤이면 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지. 그러니까 여기다 개발 부담금을 매긴다고. 개발 부담금으로 여기 뛰는 돈에 대한 환수시한다고. 근데 그러면 이 가격 개발 착수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시점을 개발 착수 시점에 해당 연도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한다. 요렇게 개발이익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이거는 상위 법령은 뭐예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게 위임 그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된 가격, 공시지가 평가된 가격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죠?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가 판례로부터 확정된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근거 법령의 적법성. 법령의 적법성.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법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법규명령 제정 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법규명령은 뭐예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부령 대통령령이 모법이 되는 법률이 유효해야 되지. 그 자체가 무효이면 법규명령 제정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위임 명령이 국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언 법기 명령이 되나, 반대로 국법의 위임에 의한 유언 법기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기 명령이 된다. 자,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좀 볼게요. 자, 보자고. 지방자치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잘 들어보면 지방자치법에 뭐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 20조,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나기 전 구지방자치법에, 구는 과거의 지방자치법이라는 제10조에 보면 3월 이하의 징역을 가할 수 있다. 3월 이하의 징역. 뭐로 가할 수 있냐? 조례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계질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3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방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해. 지방의회에서 출석 요구하고 동행명령을 해. 동행명령. 뭐 부동산 투기했다, 뭐 했다, 뭐 갔다 하고 이제 뭐 감사를 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하는데 증인이 안 나오니까 지방 경상북도 의회에서 조례로 어떻게 했냐, 어떤 걸 했냐면 동행명령을 했어요. 동행명령. 조례로 동행명령을 제정했다고. 동행명령이라는 건 증언을 하기 위해, 또 지방의회 증언을 하기 위해 나와. 근데 안 나오면 가서 데리고 와서 증언을 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래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갖다 1,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경상북도 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어요. 왜 정했냐면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회는 3월 이하의 징역에 대한 어떤 형벌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국회가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걸 갖다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이거에 따라 3월 이하 동행명령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것도 안 따르면 과태료를 10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개정해갖고 지금 행정안전부죠. 3월 이하의 징역으로 정할 수 있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회 불출석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정할 수 있는 이 근거를 갖다 없애버렸는데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근거가 없어지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무효예요. 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서 조례로 3월 이하의 징역을 의회에 불출석했을 때, 의회 요구에 출석 안 했을 때 3월 이하의 징역에 청할 수 있도록 이 근거 규정이 없어지면 법의 위계질서에서 법률에서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조례는 법규명령이에요. 법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 빼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이 다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법규명령인데 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법률의 근거가 없어지니까 이게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 의회에서 만드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규칙으로 이걸 제정을 했어. 법률에 이 지방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근데 이걸 정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했으면 무효지.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반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3월 이하의 징역을 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만들었어.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게 무효인 게 유효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해갈 거예요. 위임명령이 국법에 이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아까 위임의 근거 무효였더라도 이거 반대되는 거죠. 사회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을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한 법규명령이 된다. 유한 조례가 된다. 유한 조례라 하였더라도 그 다음 반대죠. 국법에 위임에 의한 유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경상북도 의회가 비록 조례로 동행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 이내에 불출석할 시, 의회 불출석할 시 이걸 정했을지라도 위임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20조가 폐지돼서 없어지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경상북도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이해할 거예요. 또 시험에 나겠지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에서 직접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위임 가능성. 법률에서 행정규칙의 위임 가능성.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법률은 하위 명령이 시행령은 하위 명령이 시행규칙,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주로 조례,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 근거를 두고 이게 제정이 돼요. 그런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 규칙은 뭐라 해서 행정 내부에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훈령,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규. 주로 이제 행정 처리 기준이죠. 민원 처리 기준, 예규 또는 고시가 가장 많아요. 또 일일 명령 이렇게 있는데, 아니 법률이 행정 규칙의 위임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지. 법률에서 장관이 전하면 고시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 위임 가능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 명령을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고시는 행정규칙이죠. 행정 내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바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 허용되냐? 법률에서 세부적인 자격 기준이라 예를 들면 건축사 시험에 과목 이런 거 자격 기준 합격 이런 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한정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으로 위임하는 거 가능하다. 거기 판례를 보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1조를 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조합이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해양부 장관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뭘 정할 수 있다. 자,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인 경우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이름이 까똑도고 다시 바쁘네.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해양부 지금 국토교통부 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정하는 요게 고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이 자체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사항들은 어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이야기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시간은 제깍 하는구나.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3시 반이 돼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연락이 많이 오나? 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그 위임 명령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 내가 이게 참 강의가 그래요. 강의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이제 요지만 간단히 하다 보면 또 너무 내용은 잘 이해는 안 되고 간략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은 좀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보낸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위임 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행정입법에서 위임명령의 한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진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진 법규명령. 이 부분이 어렵고 위임명령의 한계.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요. 자기 부자기에 대한 통제 어렵죠, 그죠? 위임명령의 한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임 명령의 이 수권상 한계, 수권상 권한을 준 거예요. 수권상 한계, 수권 권한 한계.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의 그 다음에 재정상 한계죠. 그게 무려 몇 가지가 나 8가지나 되고 재정상 한계가 몇 가지야?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재정상 한계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재정상 한계가 한 8개 돼요. 위임명령의 수권상 한계, 위임명령의 재정상 한계, 재정상 한계. 요 판례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머리에 남아야 돼요. 그게 머리에 잘 안 남는다고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판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머리에 기억에 남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좀 지금 시작하면 위임명령의 수권상 한계, 재정상 한계에 대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지금 중간에 중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하나하나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 좀 쉬었다 끊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행정입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 법규명령, 집행명령에 대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부분,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근거 한계, 집행명령의 근거 한계, 그 다음에 뭐예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법규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는 법규명령, 그 판례 굉장히 많아서 내용은 굉장히 많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할게요.